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거는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와, 진짜 수사 결과 발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회의가 있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비닐봉지도 뜯고 관봉권 띠지도 분실한 게 실수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로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네. 이미 한국은행 5만 원권 5천만 원이 비닐봉지로 쌓여져 있어. 네. 이거는 따로 풀러가지고 셀 필요가 없어. 그렇지. 어. 그렇죠. 셀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돈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 비닐 포장된 것 하나, 한국은행 거,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로만 묶여 있는 거. 이것도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안 셌어, 지들도.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져 있는 거.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다 뜯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한 거야.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실수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물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그때 검사들에게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돈다발 본 적 있어요? 그 검사들도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런 돈다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돈다발이 바로 이건데 이 돈다발 본 적이 없고 근데 여기선 제일 먼저 뭐였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때 특검에게 김용민 의원하고 우리가 이걸 찾아서 갔습니다. 이거 수사 좀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특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그거는 2018년도 돈입니다. 예? 이걸 들고 가니까 여기 2022년 써졌네. 예, 5월 13일 돈이라고 써져 있어요. 써 있는데 그걸 2018년에 청탁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다시 저희가 청문회 한다고 검사 쫙 불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의원님 그 돈은요 2018년 돈이라 이번 압수수색의 범주에 다른 겁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스티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놈들 5월 봐라, 진짜. 13일 건데요 라고 하니까 그 이동 검사가 눈알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어떻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런 돈다발은 통일교 금고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요 비닐에는 실제로는 건진 지문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진 지문이 묻어 있고 김건희가 받았으면 김건희 지문이 묻어 있고 그렇겠죠. 통일교 아니면 윤석열 지문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안 되는 지문이 묻어 있는데 이게 밝혀질까봐 비닐을 뜯은 거죠. 그래서 뜯은 건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쿠팡 그때랑 똑같이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그 검사들이 수사도 제대로 안 그러니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심각하다 진짜. 그 당시에 이제 남부지검장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장이었고 신흥석이 사건이 터졌을 때 몇 개월 동안 문개기를 했거든요. 저 사건을. 그리고 나중에서야 지금 드러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했지만 그때 가서는 뭐 다들 오리발 내밀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지금 고의적인 그 보고 지연이 지금 나왔는데 보고 지연 직무유기예요. 네. 직무유기죠. 그리고 증거물이 지금 띠지하고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증거물이 없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냐? 지문 감식 안 한 거, CCTV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 다 나왔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왜 특검은 안 할 이유가 뭐가 저 있죠? 특검 내부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발 아니, 안 그랬으면 예.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띠지와 이런 걸 다 없앴다는 건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게 그 법적 처벌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상식으로
비닐 없었고 띠지 없어졌고 다 없어졌으면 증거인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실수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먼저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아. 제가 그래서 한번 추적도 해봤는데 그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나마 검찰로 넘긴 것 같아요. 아. 이게 불기소하고 끝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끝내면 안 돼. 이게 검찰로 넘겼지만 저는 경찰이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아. 경찰이 수사하면 훨씬 더 이거는 과도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1월 8일에 최재형 검사가 관봉권 띠지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수사하려고 한 거야, 얘가. 맞아요. 근데 봤는데 이게 다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질책을 했다는 거야. 네. 수사관들을. 그러면 내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게 다 무산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 검찰 내부에서. 근데 위에다 보고 안 해. 그리고 최재현은 그냥 그로 끝내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리고 얘는 또 대전으로 가거든. 후임한테 인수인계도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데. 맞다. 이거는 실수일 수가 없다. 그럼요. 예. 실수일 수가 없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돈다발은 건진이 누굽니까? 왜 하필 건진에서 실수가 나와요? 건진은 김건희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고 김건희에게 뇌물을 전달해 준 자 아닙니까? 네. 수없이 많은 뇌물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요게 터지면 김건희의 저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를 이들이 정리해버린 거죠. 제 검사일 때 저런 중요한 사건 대통령 관련이잖아요. 저런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고해요. 예. 무엇을 누구를 조사하는지 누구를 불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고하거든요. 저 사건은 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돼야겠죠. 당연히 돼야죠. 요거는 뭐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무슨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해야지.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이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나와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이 매불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 거야. 아 맞아요. 하지만 나를 개혁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그 전달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런 안은 누가 원하는 거지, 저런 안은 누가 반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가지 말자는 거야. 그냥 내용 자체로만 가면 깔끔하잖아요. 이걸로 무슨 뭐 반목하고 싸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시죠? 네, 딴 데서 다른 동의합니다. 얘기 안 하시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검사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으로 개혁의 열망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맞죠? 네.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은 너무 많은데 견제 수단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 없이 악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뒤섞으면 이제는 안 돼. 되지. 그만해. 그렇지. 나도 힘들어 이제. 안 썩죠? 안승 네.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뭐하나 진짜.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어. 요거 이제 딱 하나 됐어 지금. 뭐 되게 많이 된 것 같지만 하나 됐어. 예.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법안만 통과됐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법무부 안에 공소청을 두고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 딱 하나 네. 통과됐어. 지금 돼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2차. 2차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차가 기다리고 있나 봐. 요 계속 올려주시겠습니까? 2차가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야. 아.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야. 네. 요 2차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2차 관련해서 정부의 입법안하고 민주당이 조금 달랐잖아. 네. 달랐는데 이제 그거를 좀 조율을 조금씩 하면서 정부의 입법 최종안을 발표를 했어. 네. 최종안. 최종안을. 자,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나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 있었죠. 일어나. 네 그리고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고 여기에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소 공소를 유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차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정부 입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아, 겁니다. 네, 네, 됐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라고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이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세요, 표를. 네. 일단은 저게 이제 중수청법의 6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중에 이제 사이버 범죄도 같이 넣었어요. 사이버 범죄는 한 해에 한 30만 건 정도인데 저걸 중수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는데 저러면 선택적 수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권 6개 범죄 자체가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그 죄명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1차 수사권 조정 때 했던 그 6대 범죄를 지금 중수청에서 그대로 안으면서 저 6대 범죄는 무한히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범죄는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축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소한 지금 만큼은? 중수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그 부패와 경제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수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범죄를 중수청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더 무한히 사이버 범죄까지 너무 늘렸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중수청이라는 것이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수청을 만든 이유가 네.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네.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 네. 기능 그게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를 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4,80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어요. 네. 검사는 한 200명 정도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에 남는 것은 공소청으로 기능이 남는 거죠. 그런데 중수청은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표 다시 올려주시면 네. 중수청법을 저렇게 너무 대대적으로 크게 6대 범죄까지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우선 수사권을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중수청이 우선 모든 수사기관보다 우선해서 중수청이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너네 전부 다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이러면 저건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우위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또 뭐가 하고 문제가 되냐면 검사하고의 관계, 저게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저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사실상의 수사를 상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그리고 입건 요청. 수사하는 거 보다가 저거 더 수사해. 저 입건해. 추가로 더 범죄 사실 인지해 이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중수청은 과거에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의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저 6대 범죄라는 대대적인 범죄를 선택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 자체가. 그래서 저 중수청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지금 일원화로 네.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부칙에 검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저것이 이원화로 할 수 있는 꼼수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수사관으로 신규 임용하면 되지 왜 검사만 특별히 부칙에다가 다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수사사법관을 비판을 받으니까 부칙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이원화 다시 하겠다는 꼼수 규정입니다. 저 부칙 규정은. 그러니까 이원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이 중수청법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령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음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있는 수사들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저 6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새로 출범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수청은. 그런데 저 중수청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이거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영장 가져와 해줄게 이렇게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데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마음대로 마음이 안 가져와서, 들면 가지고 와 우리 정치 수사 우리가 할 거야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주에 아마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를 할 텐데 저 우선 수사권과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저 두 가지는 중수청법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저 꼼수 부칙 규정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 6대 범죄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또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 검찰이 지금 김성태 조작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중수청을 통해서 공소청 검사가 조작 수사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저 구조는 공소청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중수청을 수사 지휘해가지고 조작사를 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원화가 이게 좀 고약하네. 그러니까 이원화가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네. 여론이 안 좋았어.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 일원화됐다. 이것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역시 됐다 이거. 소통되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또 임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걱정했던 가장 그 문제 이원화, 그것도 공소청에서 그 위 상관으로 오는 이 이원화 가장 문제 삼았거든. 네. 근데 이게 되게끔 해놨네 또. 이거는 고약하네. 요거는 의도적인 고약함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이번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공소청법 37조 1항과 2항을 문제 삼았던데 1항과 2항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7조 1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처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총장 다시 말해 공소청의 최고의 그 수장은 네. 모든 수사를 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아. 근데 이번에 이 입법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권한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남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거거든요. 네네. 대표적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지청 사건인데요. 울산시청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 사건 있잖아요. 그 울산지청에서 수사했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뒤에 중앙지검 옮긴 다음에 대전지검 생뚱하게 수사하게 글로 했어요. 보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거기 가갖고 격려했어. 아, 그렇지. 예. 결국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수사로 결론 난 사건이란 난 말이야. 사건이지.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또 만들어 놓았더라. 음. 요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김학의 출금 사건도 있어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그 사건이 관할이 안양지청에 있어요. 그게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양 사건을 수원으로 옮겨요. 이정석 검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자기 똘마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소청장,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이래저래 옮겨가지고 자기의 신복이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 규정인데요. 네.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번 보세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나왔는데 이 프로스가 조용해요. 그렇지. 검찰이 너무 반발하지 조용하잖아요. 않아. 그 사법개혁 3법 우리 통과시켰을 때 대법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박영재 그만두고 예. 조이대 뭐 도어 스태핑하고 맞아요. 검찰이 조용합니다. 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아. 이 공소청법 제가 아까 제 준비한 거 하나 올려주시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법제처에 지금 그 검찰청법을 치시면 검찰청법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소청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두 개가요. 그래서 검찰의 지금 그 권력 구조를 공소청법에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 공소청장의 직무 이전 그 검사들의 저 규정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지금의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검사를 평범한 행정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검사들의 특권적인 규정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와 징계 등등의 특권적인 규정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있는 특권적 규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을 그대로 이름 간판가리만 한 법이다. 그럼 간판가리만 하면은 괜히 돈 많이 들고 그렇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네. 그래서 이 공소청법은 지금 검찰의 단계 3단계 구조, 대검, 고검, 지검 이거를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고등검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또 3단계로 그대로 놓는 그랬더라고요. 이런 규정. 네. 이런 것들은 공소청법이 그러면 검찰개혁 맞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공소청법 한번 올려주시면 맨 마지막에 뭘 갖다 놨냐 하면 네. 검찰청 폐지 후에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6개월 동안 또 유예기간을 뒀어요. 검찰청 붙이게. 폐지 후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1년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6개월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아, 또? 또 6개월 연장을 하는데 저 부칙 규정이 지금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공소청으로 흡수하는 부칙 규정을 그대로 뒀습니다. 아, 저게 핵심인가 그래서 보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 알박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게 서울중앙지검 조직표예요. 만일에 지금 공소청법이 시행이 되면 저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수사관, 특활비까지 전부 그대로 스테이입니다. 아, 유예가 되니까 검찰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네. 똑같습니다. 1년 유예시켰고 6개월을 더 유예시켜. 시켰고 6개월 지나더라도 지금 검사와 검찰청의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아, 또 부추게 만들어놨기 똑같네? 때문에 그냥 똑같다는 거죠. 공소청법에 그러네?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간판가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니 문제네. 아니 1년이나 시간 줬는데 이게 뭐야? 나는 1년인 줄 알았어, 임마. 지금까지. 6개월을 왜 또? 아 6개월을 또 주면 안 되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네들이 언제나 그러잖아. 그래, 항상 등자 그래. 하나로 조금씩 그래. 조금씩 넓혀가고. 맞아. 야금 이중구조 물어 우리가 문제 삼니까 부칙으로 일어나 했더니 또 부칙으로 이렇게 어. 야금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아유, 정부안은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수사권을 그대로 직접 사건을 보유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알사탕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중수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수부 같은. 네. 그러면 검사들은 완전히 땡큐죠. 땡큐지. 이 프로수가 조용한 이유입니다. 이게 조금 제일 네. 그러네.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됐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거 뭐 똑똑한 분들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또 3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3탄. 3탄이 뭐냐?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바꾸려면 형사소송법을 이제 바꿔야 되고 그게 이제 3탄이에요. 3탄. 그런데 이건 역시 이 총리실 검찰 TF에서 이걸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인식 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 TF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 의견, 그러니까 현행과 같이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것이 45.4%. 그러니까 국민 꽤 여러분이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네네. 남겨두는 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부정 그때도 의견.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자체가 약간 답정너식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지를 보면 진짜 좀 심각한 답정너야. 자, 네, 소개해 주시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송치한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적절한 공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질문인데 네네. 첫째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질문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요 단어. 이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그렇죠. 이미 심어 줘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보기 한번 가볼까요? 네, 1번 직접 보안 수사. 그러니까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등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답이잖아, 이건. 신속하고 적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1번을 눌러야지. 그렇지. 2번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대상 사건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어 제한적으로 검사가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3번 선택지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 금지.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옳지 못했죠. 하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하여 오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보안수사 요구도 금지.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하여 오라고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개 선택지. 근데 아 이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이거 요구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1번 눌러야지 뭐. 근데 질문에서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게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모든 답은 질문에 있다. 맞아. 질문에 답이 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 34면 이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부족하다니까 신속하고 적정하게 뭘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설문에 이제 3번을 가지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하는 이런 설문지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분들에게 이런 대안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건 답정너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 당론으로 폐지 당론을 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완 수사 의견을 수렴하겠다 3월 4월에 그렇게 해서 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이 돼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결정이 되는 조직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심사를 해야 말씀이군요. 되는 거죠. 3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로 보안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좀 뭔가 호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건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그 국민을 위한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별건 수사는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사건이 대표적인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났어요. 네. 수사를 할 때는 별건 수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별건 수사의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가 하죠. 예. 별건 수사 아니라고 막 보안 수사를 해요. 하면은 나중에 송영길 대표 구속되고 나서 무죄 난 거는 1년, 2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 남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보안 수사로.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에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는 사건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조작을 하려 그래도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하고 같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덮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불송치를 하잖아요. 네. 검찰에다가 이거는 대북 송금 아니야. 불송치라면 검찰은 196조 2항에 따라서 바로 보안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보안 수사로 수사권 남용,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별건 개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은 조금 잘못되었다. 네. 조금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자꾸 댓글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경찰은 착하고 검찰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예요. 권한의 문제. 어느 쪽에 어떤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 그럼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화성연쇄 살인범 사건이 있었다. 근데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경찰이 이 사람을 지목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도 그 사람을 지목했고 법원도 그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만든 법이지만 태완이법에서 수사를 다시 했더니 진짜 범죄자는 감옥에 이춘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다 한 똥속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재판 소원제라든지 아니면 법원국제를 통해서 정리. 그리고 검사는 수사권은 갖고 있지 말어. 기소만 해.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해 줘. 이거거든요. 아까 그 설문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보안 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찰의 영역과 검찰의 영역과 법원의 영역을 나누는 것인데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했고 아까 말했듯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다시 준다? 그러면 더 나쁜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잘못하는 것은 그 안에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지. 근데 이 심의위원회가 잘못하면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징계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심의위원회 안에 제 생각은 검사도 넣고 판사도 넣고 외부인도 넣고 수사관도 넣고 다 넣어서 이쪽 저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건 경찰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검사까지 그 수사권을 가져가지 않게 한다. 요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지금 3차 요구안이 또 들어왔지만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네. 어떻든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 추미애 위원장님 등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나쁜 손길이 뻗쳐올지 모르니 아, 이건 뭐 당연하죠. 그것을 잘 찾아서 네. 중간 소통을 잘해서 완벽한 걸 만들자고 지금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법안 소위 심사하면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람직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네.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회 법사위가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수에서 경찰 확실히 견제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건 다 가면서 갈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서영교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최선영, 그 캐비넷 개장의 캐비넷 보관은 누가 한 겁니까?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 개장 이름이 누군가요? 이주영 계장님입니다. 이주영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출동한 검사의 지시 연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 날 또 다른 압수물과 함께 인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압수물이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날 압수물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건과에 내려갔던 것은 그 개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수는 현장에서 1차 이루어졌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성백에 확인서를 진구했는데요. 네. 그 압수 현장에서 3,300매를 확인을 했고 검찰청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났잖아요. 개수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때 네. 개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현금 압수물을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 날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 그 인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것을 준비해서 누구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받은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은 비닐 뜯지 않았다. 저희가 개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주영 계장이 자신의 캐비넷에 넣는 것까지 증인을 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셌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가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과 지금 과장도 처음 봤대잖아요. 12년 공부했었네.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파면 당하던가. 본인이 이걸 했구만. 비닐을 김정민 의원이 김정민 수석이 뜯었어요? 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을 해봐요. 뭔 얘기할까요? 자, 김정민 증인. 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이 이른바 진술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한 네, 커닝 페이퍼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좀 황당한 표현이 좀 있었죠. 다 그렇게 해 시업 비업들아 이렇게 써놨죠. 비업 시업들아 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한국은행 거는 비닐봉지 그대로 개수가 불필요하고 그대로 넣는다 돼 있네요. 증인 말하고 틀리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증인 말은 동료지간에도 안 통하는 말이잖아.
저희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함은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원형 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지금 최재형 검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희 그 증인한테 또 그 카톡 문자도 공개한 바 있죠. 이 자리에 출석하기 전에.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증인만 남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압수 실무자가 지금 방금 깨졌잖아. 지금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개수가 불필요하다. 수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시고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쪽이랑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그러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인 진술로 기계적으로 샜다고 써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본인이 샜다고 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현금이 들어왔으면 제가 셌을 겁니다. 그냥 뜯어서 기계적으로 버렸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본인이 뜯어서 샜다고. 그렇게 입 맞춘 거 아니에요 남경민 수사관하고? 입 맞춘 적 없습니다. 아니 둘이 그러면 이주영 계장의 캐비넷을 열어서 총무국에 정리하기 위해서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이주영 계장님과 저입니다. 이주영 계장과 증인이 총무국에 인계할 때는 그대로 비닐채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은 누가 담당이었어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그때 당시 압수계에 남경민 수사관님과 김정민 수사관님께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명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압수물을 인계할 때 별도의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서가 남습니까? 인수인계서도 남지 않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만약에 그 두 분이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난 못 받았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수인계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알기로 압수계 직원들이 압수표에 네.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겠네요. 압수표에 기재된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조실장님, 법무부 기조실장님, 그 지금 총무과에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법무부가 가지고 지금 있는 이 사건 과정은 나와도 본인 모른다, 본인 소관 아니다, 총무국 소관이 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관봉 띠지 주제와 관련해서 참고인 내지 증인을 소환한다고 할 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대검에 그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와 감찰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곤란해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수사 감찰을 마치는 대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게 한번 좀 이해해 주실 수 없는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때 지금 원하시는 때 제출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법무부에서 보실 때, 자, 검사장은 행정적인 감독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물 전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지휘 감독 대상입니다. 근데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무부는 뭐 하시는 거죠? 법무부는 직무감찰 같은 거 안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신문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지 여부, CCTV를 감찰 내지 수사 자료로 진구했는지 여부. 예. 네, 그 영상 자료. 예. 네, 그 자료를 확보를 하셨는지, 확보하고 내용을 보셨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은 이미 어떤 상식 수준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예.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는 그런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이 큰 사건이 비위 사건이 벌어졌으면 예. 진작에 직무감찰 내지 수사 의뢰를 하셨어야 됐고 증거 보전을 발빠르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답변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 다 해보고 넘기겠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인멸되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말 다 맞추고 이미 지난주에 말 다 맞춰서 오는 그 심각성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네요.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다 멀쩡하게 있었어요. 받은 사람, 인계 받은 사람 쪽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멸실시킨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권석 특별검사입니다. 지금부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작년 12월 6일부터 금일 3월 5일까지 90일간에 걸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사건의 불기소 처분 적정성, 그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한국은행, 신한은행, 그 외 시중은행 총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봉권의 유통 과정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대검 및 관련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함과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를 포함 남부지검의 압수 담당자, 수사검사 및 지휘부 라인 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회의가 있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그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고, 아울러 검찰의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쿠팡 및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쿠팡 근로자의 상용성과 대표자의 고의성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직 대표뿐만 아니라 현직 대표까지 인지하여 수사하였고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부천지청 지휘부 및 수사검사, 대검의 사건 승인 결재 라인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건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어미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 검사에게 직 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 어미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공동경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어미준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어 어미준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오늘부로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우리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 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하여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봉권 띠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검찰은 단순한 업무상 과오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윗선의 폐기 지시를 입증할 정황이 없다니 이걸 믿으라는 건가요?
증거물 관리 부실을 넘어 심각한 기강해이가 확인됐음에도 면죄부만 발행한 셈입니다. 사라진 띠지의 행방을 모른다는 수사관들의 무책임한 답변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압수물 관리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저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